네, 저는 여기 커넬학원 지금 연구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고, 현재 안성 이투스 247 기숙학원에서 총괄 실장을 또 맡고 있어서 저희 재수하는 친구들도 지금 수시 상담 중이고, 또 저쪽 휴무 잡고 수무를 못 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와서 오늘 설명회도 이제 진행을 하고, 고1, 고2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오늘 이거는 뭐 입시설 학부모 입시교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부모님들께서는 저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나도 고3이 되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3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마 조만간 또 뭐 담임선생님하고 또 상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학생들의 수시 지원 전략을 제가 직접 다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있어 봐. 그러면 우리 아이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메모를 해놨다가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가시면 그냥 6개 써갖고 갔는데, 여기 실제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학원에도 작년에 여기 왜 썼어? 이렇게 쓰고 싶다고 갖고 갔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쓰자 뭐 이러고 끝난 학교도 있고, 꼭 이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아이 어쨌든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수시 원서를 쓰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전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시를 그냥 입시의 전체 틀 중에 하나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재수생들은 한번 조금 경험들이 있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수긍을 해요. 근데 고3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직까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만들 수 있다고. 성적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3 이 재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올해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N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 같아도 정시에서 인하대 의대를 갔어요. 킬러 한두 문제 때문에 그걸 못 맞춰서 더 좋은 의대를 못 가고, 의대가 더 좋고 나쁜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 킬러 한두 문제 때문에 여기를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 욕심 안 낼까요? 올해 킬러 배제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편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 애는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의 전제는 이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도 컨설팅 뭐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시 지원은 정시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어요. 정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적 위치가 있고, 그럼 그 위치에 누적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학교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하고 실제로 들어갔는지 전년도 결과도 있을 것이고, 현재 이 시점에서 모의 지원을 하는 아이들의 성적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비교해주면 학교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시는. 근데 수시는 숫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어떤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일단 요 한 페이지는 특히 고3 부모님들께서는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기 전, 그 전에 어떤 생각들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수시 지원의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수시의 전형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전형 찾기.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입시교실이 아니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제가 되게 다음 준비한 멘트가 날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전형 있죠?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뭐 농어촌 전형도 있을 거고, 그죠? 물론 농어촌 전형도 교과나 종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이라는 게 뭘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정량평가라는 것도 있고 정성평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은 말 그대로 숫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전형? 교과. 아니, 정시는 이제 수시가 아니니까. 수시에서만 보면 교과. 정성평가는 종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과 안에서도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성평가 위주인 학생부 종합 안에서도 정량적인 건 고려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저 전형을 찾는 거 하나.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종합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저쪽에서 뭐 둘 다 쓰시죠?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지시는 거잖아요. 이 학교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3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 대부분의 고3들은요, 이 성적은 자기의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는. 다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7월이 됐든 교육청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같은 원점수를 할지라도 평가원보다 등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긴 30만 대군이고 여기는 40만 대군이니까 1등급 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2,000이냐 16,000이냐 싸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3,000등을 하더라도 평가원에서는 1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보는 아이의 성취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N수생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혹시 야, 너 6월 평가원 때 이 정도 성적인데 이렇게 수시 대학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될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만약에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갑자기 딱 꺼내더니 이게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이 나라고 이러시면 저번에 설명회 때 들었던 그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걸 빨리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재수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도 지금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없으실걸요. 재수 생각 결정하신 분. 여기서 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멘트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없으세요. 아직은. 심지어는 수능 보기 직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적대가 좀 있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10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재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재수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언제? 수능 다 끝나고 교문 나올 때.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설명회 몇 번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일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 됐다 어려웠대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내가 왔어.
근데 물어봤어. 시험 어땠어? 풀만했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난이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몇 년치 수능 입시 결과를 보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만점부터 2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표점의 변화와 누적 인원의 변화는 항상 만점부터 2등급까지예요. 3등급부터는 표점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117, 조금 조율하면 116, 이 정도. 4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2등급, 만점에서 1, 2등급은 표점의 변화나 누적 인원의 변화는 생겨요, 확실히.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그 아래층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일정합니다. 100분위는 물론 조금 누적, 그러니까 동점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꼭 고3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왜 제가 하필이면 여기에다가만 밑줄을 쳤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논술로 합격한 애들의 이건 몇 년 전 데이터라서 뭐 지금 기준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8대 2예요. N수생과 고3. 논술 잘 안 써요. 고3 애들은. 대개 이유가 뭘까요? 정시하기도 바쁘고 언제 논술을 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오늘 너무 어려워요. 수능은 쉽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손대기 나름인 거예요. 준비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 애들도 논술 얘기를 하면 논술을 안 쓰겠다는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학교 라인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저 논술을 안 써야 되겠다는 애들은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고3은 반대예요. 특히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래, 좋아.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는 애들은 논술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교과도 아니고 종합도 아닌 애들이 논술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정시에 올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성적대가 좀 있는 N수생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시는 저렇게 3개. 저 틀 안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거는 아까 이제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 이제 하나씩 교과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라고.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지원하냐고? 그냥 내신 입시 결과 보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교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전년도에 이 학교가 2등급 초반대까지는 붙었대. 2등급이냐? 그럼 지원해.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설명해 해요.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일단 교육청 포함해서 평가원까지 해서 이제 7월, 9월 2개의 시험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정시 라인보다 교과 지원 대학이 더 좋을 때는 교과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 라인이 만약에 국숭세대,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라인인데 교과로 만약에 건국대, 동국대를 갈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혹시 2개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이 학교 내 내신으로 지원할 수 있대. 합격이 된대. 그러면 지원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는 교과 반영 방법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수치적으로 나오는, 선생님이 왜 어떤 학교는 A4 한 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면 성적 그 전체 표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학년별, 그 다음에 전교과, 주요 교과, 그 다음에 Z 점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뽑아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전교과 반영인지 주요 교과인지 아니면 제가 이따 샘플로 이제 동국대학교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인지 이걸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유불리는 찾으셔야 되잖아요. 요거 석차 반영이냐 이수단위 반영이냐. 그러니까 석차는 그냥 보이는 석차만 그냥 만약에 총 뭐 28개다. 그럼 석차 싹 더해서
28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수 단위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6단위짜리가 있어요. 6단위짜리가. 이 6단위짜리를 1등급을 받은 애하고 4단위짜리를 1등급으로 받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을 땐 얘는 똑같습니다. 그냥 1등급이에요. 근데 이수 단위를 반영을 해버리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6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과목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학생은. 그럼 6 더하기 8이잖아요. 그럼 14가 되는 거고, 그 14를 단위수로 나누면 얘는 1.4가 되는 거예요. 등급이.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자 이거죠. 거꾸로. 얘가 2등급이고 얘가 1등급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수단위 반영이 안 되면 등급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12에 4니까 16이라고요. 그러면 10단위로 나누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쭉 내신을 봤는데, 어라? 왜 이렇게 단위수 큰 거가 다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지? 그러면 이수단위 반영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거까지 반영을 좀 하시라는 거고요. 정교과냐, 조효교과냐, 상위 몇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거. 네. 제가 저 라인 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자료 정리하시면 저건 다 나올 거니까. 근데 아마 학교에서 주는 자료에는 요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학생부 놓고 추려보셔야 돼요. 네. 추려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좋아. 내신이 좋아서 오 그래 뭐 고대든 서강대든 한번 써보자. 썼어요. 근데 우리 애 나중에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다 A가 없고 BC, BC, BC 이래. 카드에서도 아니고 BC, BC만 이래. 그런 학교 쓰시면 안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A 위주로 쭉 가 있으면 상관없죠. 그럴 땐 오히려 그쪽을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A가 별로 없어. 이러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학교는 피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진로 선택 과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요 교과 반영 학교요. 국수영 사과래 5개래요. 어떤 학교는 그 5개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을 전부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3개만 할게. 이런 학교도 있다고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사회문제 탐구는 C인데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A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라. 자,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가 유리한 거냐,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가 유리한 거냐, 또는 교과와 출결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까요? 요거 한 학교거든요. 요거 한 학교 어딜까요? 교과 종합 평가 갖고 들어온 학교. 경희대. 네, 경희대. 교과 출결 봉사 교과 종합 평가 다 들어가 있는 학교가 유일하게 경희대. 그리고 교과와 서류만 들어가 있는 학교가 대표적인 게 고대, 건대, 동국대.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교과 100이에요. 네. 표면적으로는 교과 100인데 그 100 안에 20을 정성평가를 넣어요. 네. 학업 수월성하고 성취도인가? 아무튼 2개를 넣어서 교과 100으로 뽑아놓고 그 안에서 20에 해당하는 분량을 정성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트. 세트를 보겠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입결보다 조금 낮아도 서류에 임팩트가 있어 보이면 지원하셔도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려대학교는 입학처에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서류 20을 걸고 있지만 이 서류의 임팩트가 지원한 아이들의 내신을 엎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학처 관계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처음에 통합교육과정에서 그 동국대학교라는 데가, 동국대학교가 처음으로 서류를 걸었어요. 그때 몇을 걸었냐면 40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때 건대는 교과 100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30으로 줄이고 건대가 갑자기 서류를 30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때 동국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저 학교는 현명한 거죠. 어차피 1등급 라인은 안 들어올 거잖아요. 아니 연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얘는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 학교는 1등급 애들이 없다고 경찰행정 빼고, 없다면 그러면 서류를 통해서 나름 괜찮은 애를 선발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양대학교가 교과종합평가를 걸었듯이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과 100인 이건 뭐냐면, 요 화살표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몇 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교과 1단계 점수 70,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면접 30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인데, 그러면 저 화살표가 지금 요 라인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다 일괄 전형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야, 네 그냥 국민대 써라 교과. 내가 수능 당일날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강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국민대는 얘를 내신 별론데 버려 할까요? 대부분 뽑습니다. 그걸 입시시장에서 흔히 납치를 당했다고 그러죠. 왜냐? 그렇게 합격이 되면 내가 등록을 안 하더라도 정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성적의 흐름이 중요한 거라고요. 예전에 저 한 4, 5년 전인데 애가 거의 국숭세단 정도? 잘 나와야 뭐 동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어서 9월 달까지. 그래서 시립대 논술도 보게 했고, 이대 논술도 받고, 또 한 군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이 친구는 정시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시로 이대를 갔어요. 논술로 이대를 갔어요. 논술로 이대를 갔는데, 이대보다 낮은 학교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립대는 수능 전에 논술이라고요. 시험을 잘 봤으면 수능 끝나고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봐버린 거예요. 와, 3개인가 4개 다 붙었어요. 다행히 이대도 붙었어요. 어떤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정말로 수시에서, 논술에서 수능 성적을 볼까? 저는 본다의 한 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애는 논술 다 못 쓰고 나왔는데 합격되고 막 이러니까. 아까 저 성대 말씀드린 거고. 자, 뭐 제일 슬픈 사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신이 1.01인 학생이 재수하러 왔어요. 내신이 1.01, 자 숫자 잘 들으셔야 돼요. 1.01이에요. 1, 2, 3학년 전체 통틀어서 기술과정 딱 하나 2등급, 나머지 다 1등급이에요. 얘는 왜 재수를 하러 왔을까요? 최저가 안 돼서. 그럼 얘는 제가 뭔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리만 이제 상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의대 갔어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끔찍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그래도 혹시 이 아이가 또 작년에 감추고도 있었던 잠재 능력을 또 발휘해서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 미래자동차 넣었어요. 최저가 없어요. 최초합이 안 됐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1.01인 친구가 최초합이 안 됐어요. 질문.
아니 1.01이 최초합이 안 됐으면 거의 대부분 몇 등급이라는 거예요. 융합전자하고 미래자동차가 한양대에서는 제일 공대 중에서는 제일 성적이 높거든요. 여기 왜 넣겠어요 얘네들? 왜 넣겠습니까? 올 겨울부터 학부모 입시교실 할게요. 왜 1.00인 애들이 여기 왜 썼겠어요? 첫째, 청시로 여기를 못 가니까.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썼겠죠. 물론 이 친구는 예비 1번이에요. 근데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긴 했는데 의대를 갔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서울권에서는 딱 2군데. 자, 퀴즈. 저는 원장님하고 합의는 안 됐으나 맞추시면 저 밖에 있는 가방 하나 더 드리는 걸로. 샤넬 버전.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죠? 무슨 질문을 드렸죠? 수능 최저 없는 서울 학교 2개. 죄송합니다. 연대, 한양대, 이대 빼고 2등급 정도가 붙을 수 있는 학교 라인 중에 삼합구입니다. 네, 광운대 면지대입니다. 네, 면접 있는 데하고, 그러니까 교과를 2개로 뽑는 데는 하나가 최저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종합에서도 서류 100은 똑같은데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기왕에 자, 똑같이 학생부 종합인데 서류 100, 서류 100이에요. 전형 방법이 똑같아요. 수능 최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당연히 누가 내신이 더 안 좋을까요?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겠죠. 아무리 서류값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진로선택 반영자 대표적으로 그냥 샘플만 보여드리려고 괜히 또 설명해 오셔갖고 뭐야, 우리 애를 뭘로 보고 좀 저기를 가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로선택 반영인데 과목수도 있고 여기 그냥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똑같이 A는 대부분 1등급을 주죠. 근데 여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점수로 주는 데가 있고 등급으로 환산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 격차입니다. 우리 애가 C가 있어. 전과목이래요. 전과목인데 C가 있어. 그러면 이 학교는 쓰면 안 되죠. 왜? 격차가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런 데를 써야죠. 쓰려면. C가 있다면. 그걸 다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놓고 반영 X, 선을 그어놓고 수학과학 전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 의학계열은 오히려 가천대는 진로선택 반영 안 한대요. 가톨릭대는 여기는 일반 학과는 3과목만 추리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수학과학 전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 3과목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희대는 굉장히 무서운 학교잖아요. B만 보여도 그죠? 격차가 굉장히 크니까. 고대가 좀 바뀌었어요. 고대가 옛날에 과목별 성취도의 A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집 요강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건 뭘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1이 아니었어요. 저기도 역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1 플러스 100분의 A를 받은 그 과목의 비율, 이거였어요. 원래 이거였어요. 그럼 만약에 A 받은 비율이 20이라고 하면 20%라고 하면 A, B, C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0.2에 1.2가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근데 A는 요 계산까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꿨어요. 그냥 1로 주겠대요. 다. 이제 B부터 가면 심각해지죠. 성취도 A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20%다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2라고 하면 2 플러스 A 비율하고 B 합해서 50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2 플러스 50,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0.5에 2를 더하면 2.5가 되는 거죠. 예. 2.5 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나 서강대는 비율을 따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A만 있지 않고 BC가 있는 학생들은 이 학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예. 비율을 따지는 학교는. 자, 이건 왜 제가 지금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일단 8명 이내고요. 추천을 받은 자고, 자, 이 부분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짚고, 왜냐하면 우리 애는 아닐지라도 경쟁하는 애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 학생부 반영 교과목 석차 등급이 10과목 이상 기재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힌트, 누구는 지원하지 마. 아, 재수생이 왜 재수생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다 3학기 이상 있죠. 그렇죠. 검정고시예요. 검정고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가로 열고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검정고시가 지원이 돼요. 근데 대부분 추천 전형에서 검정고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가 교과를 뽑는데 추천 전형이 있고 추천이 없는 교과가 있으면 저걸 보시고 검정고시가 들어오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성적이 좀 애매하면 그러면 저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나중에 자료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인데, 최고점이 700이고 기본 없고요. 그 다음에 서류 종합평가, 여기 이제 30이 있으니까 최고점이 300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뭘 팁은 하나 받고 가야 되잖아요. 기본 점수가 몇 점이에요? 180점이고 여기 실질 반영 비율이 몇이라고 돼 있어요? 14.6이에요. 혹시 별로 친하지 않은 어떤 주변의 한 분이 우리는 동국대 교과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30이나 들어가서 좀 부담되네? 그러면 부담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별로 안 친하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 점수가 0일 때는 요 실질 반영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30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 기본 점수가 깔려요. 만약에 이 기본 점수가 만약에 400이라고 하면 원래는 70%잖아요. 근데 기본 점수가 400이 있다 그러면 실질은 몇 프로? 30% 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계산하기 좋으려면 이게 1000점 만점이었을 때 계산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환산하는 거죠. 1000일 때 얘는 700일 때 X. 되셨어요?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이 70%가 아니라 85.4인 거예요. 이게 1000점이었으면 똑같이 70%로 갔겠죠. 어쨌든 기본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조금 예전 얘기인데 고대가 학생부 교과인데 교과가 60에 논술이구나. 논술 전형에서 논술이 60에 교과가 40이 걸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려대학교입니다. 논술이 60에 교과가 40이 걸렸어요. 그 다음 경희대는 논술이 70에 교과가 30이 걸렸다고요. 그럼 표면적으로 누가 더 부담스러워요? 고대가 부담스럽잖아요. 내 교과가 40이 걸려 있으니까. 경희대는 기본 점수가 없어요. 고대는 기본 점수가 있었어요. 실질 반영은 경희대가 더 셌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반영 교과에 대한 요거 인문하고 영화 영상은 과학이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빠져 있고 자연 계열은 사회가 빠져 있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입니다.
10과목. 제가 좀 이따가 입시 결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충격적인 사실은 전교과가 4등급인데 합격한 애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전교과는 4등급이라고요. 근데 딱 10과목만 했더니 1점 몇이 뜬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정상은 아니었던 학생이죠. 네, 막 국어, 수학 저거는 다 1등급인데 기술과정,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보세요. 평균 4가 되려면 여기 1인데 얘가 4등급을 받으면 평균이 4가 안 나오잖아요. 네. 얘는 동국대를 위한 학생인 거죠. 네. 격차, 그러니까 등급당 점수인데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크진 않죠. 네,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고 여기 미적용입니다. 여긴 이수 단위가 미적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형 유형별 반영 방법에서 다음의 석차 등급별 점수를 반영 총점으로 환산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10개를 뽑으면 만약에 1등급이 1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1을 10개 더하는 게 아니고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요 점수. 이 점수를 요 앞에 시그마는 다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영 등급 점수 10 나누기 반영 과목 10개죠. 그러면 10 나누기 11.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등급이나 3등급이 있으면 뭐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9.99 더하기 9.95 그렇게 해서 나누기 10을 하겠죠. 네. 이게 샘플이에요. 이건 다 동국대에서 올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1등급 1 아이고 3이 있네요. 자, 이 친구는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사회문화가 2가 있음에도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자연계열 학생이면 사탐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게 나오는 건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등급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면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이 대학 홈페이지 가셔서 이 환산 점수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네. 단순히 내신 등급만 가지고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러면 이 1.5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보통 50% 70% 70% 컷만 있으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학처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환산 점수가 이렇다. 네. 작년에 어느 정도였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학교가 위로 갈수록 잘 안 알려줘요. 네. 근데 어쨌든 홈페이지 가셔서 등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산 점수가 있거나 또는 또 하나의 팁은 가끔 애들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도 있냐면 내신 성적 산출 계산기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신 성적 산출 계산기라는 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거기다 아이 성적을 직접 넣으시면 환산 점수가 뜹니다. 그런 것도 뭐 있으면 활용해 보시고 얘는 교과 전형인데 아까 서류평가가 있었잖아요. 300에 180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확실히 학업 역량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죠. 교과니까. 네. 여기 보세요. 기본 점수 300점 있어요. 여기 180 있고 각각 항목에 기본 점수들은 있는데 어쨌든 학업 역량의 값이 무게감이 좀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학생부로 놓고 같이 매칭을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조금 판단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교과 아까 말씀드렸죠. 50%인데 50점에 최저점 30점이고 그러니까 50에서 30점 사이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냐면 잠깐만 앞에 좀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라고 돼 있죠. 뒤에는 지역균형이에요. 둘 다 교과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학생부 우수자 경영만 기억을 해보시죠. 경영만 기억을 해보시면 2.6, 2.73이고 모집 인원은 35명인데 예비 번호가 75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2.2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200%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바퀴가 빠지면. 그러니까 정원만큼 한 바퀴 빠졌을 때가 35명이 책추합이 됐어요. 근데 얘네가 다 다른 학교를 가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다음에 35명이 또 들어왔을 거잖아요. 근데 걔네마저 나갔어요. 200% 되셨죠? 자, 2.6에 2.7이었죠. 지역균형은요. 성적이 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야 교과 2점대 중반 정도 되니까 여기 넣자. 이러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유불리를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하나씩 찾아보시면 동국대 자 동국대가요 첫 해 서류 걸었을 첫 해 저도 처음 해봤을 때 했어요. 왜? 얘네들이 뽑는 거는 이렇게 뽑아놓고 10과목 공개 자료에는 쟤를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뽑는 건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4가 보이니까 이 경영하고 경영정보가 요 전해에도 4등급 대였다고 4등급 대였거든요. 뭐지? 했는데 이거 전과목 상수의 평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문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한 애들 많죠? 4.6인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얘란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도 붙었어요. 이건 서류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뭐도 있어요? 추합도 있어요. 20명 모집에 105번까지 빠진 거예요. 5바퀴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팁. 성적이 애매한데 여긴 다 충원이 많네. 만약에 20명 뽑는데 15이야. 근데 성적이 애매해. 가급적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팁. 그러니까 애매한 사이즈 두 학교가 걸려 있으면 과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러면 추합 인원을 보시라고요. 그것도 방법. 네. 경영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까 가천대는 경영만 비교를 해본 거고 자 여기도 보면 최저가 2.8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 친구가 좀 아깝지 않아요? 네? 저 친구가 좀 아깝지 않아요? 최저 싸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학교 라인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 지원 결론입니다. 제발 너 1.8이야? 너 2.6이야? 너 3.2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네.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들어가는 게 좋니? 안 들어가는 게 좋니? 이수단이 반영되는 게 좋니? 안 들어가는 게 좋니? 네. 전교과 유리하니? 국수, 영사, 과가 중요하니? 아니면 몇 과목 뽑는 게 유리하니?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비교과 활동이 나름 있으면 특히 이제 종합전형하고 같이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영 학교를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아까 동국대 내신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서류 점수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점수만 보여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아까처럼 납치 안 당하시려면 하나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교과를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잘 보면 면접 안 보러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역시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에서 안 보였던 게 있죠. 대학별, 학과별 인재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글로벌 리더로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학과 소개 보시면 돼요. 학과 소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이 있어요. 이쪽을 가고 싶어 해. 그러면 학과 소개를 보시면 아, 얘네들이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 내용, 반영 비율 판단인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가 저기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평가 요소라는 건 크게 지금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이라는 거 하나, 진로 역량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직도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예전 버전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그대로 두고 이 표현이 옛날에는 두 개로 조금 나눠져 있었거든요. 뭐 전공 적합성 이런 표현을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평가 요소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왜 우리 동국대에서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20 이렇게 주듯이 종합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게 고3 애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생부를 딱 봤는데 학생부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거 여기 정도 쓰면 분명히 붙어. 여긴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긴 도전. 여기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6개를 쓴 거예요. 네, 안 됐어요. 아니 이 학생부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갔는데 10명 뽑는데 10대 1이에요. 그럼 100명이 온 거잖아요. 그 나머지 99명 서류도 안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학생부 종합은 쓸거리가 있어서 써보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저희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발 좀.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자료니까 한번 거기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건국대에서 올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요런 항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오신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학생부를 보고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럼 한번 추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엔 1등급으로 시작했는데 2등급으로 가더니 3등급으로 떨어져. 그럼 계속 기본 교과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 교과목, 그러니까 주요 교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학교는.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입니다. 아까 그래서 쟤는 동국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4.0. 걔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따옴표 찍은 거. 성적 추이. 야, 너 그래도 2학년 때 내신이 좋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추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저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겠대요. 학생부를 보고. 근데 이제 그동안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이제 선발을 했으니까 나름의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있겠죠. 요건 넘어갈게요. 이건 쭉 거기 자료 보시고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막 강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넘기시다가 공동체 역량 리더십 나오는 부분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저 옆에 제가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숫자를 저 흐름대로 저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부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행특이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 놈이에요? 학생부의 맨 뒤에 있는 놈이에요. 전 거기서부터 봐요. 저도 6, 7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선배 한 분이 입사관으로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요즘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쓱 던진 메시지였는데 그럴 수 있겠다. 뭐냐면 그 각 과목은 이 아이가 제출한 서류라든지 보고서 같은 거, 과제, 그 다음에 수업 때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특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 임팩트가 실려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평소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맨 앞장 갔더니 무단 미인정 결석 3 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 학생부는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장 입사관 분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신 아주 현란한 어휘,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현란한 어휘에 현혹당하지 않으려고 애쓰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았어. 앞에서부터 내가 한번 입증해 볼게. 이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성취도가 떨어져. 그러면 꽝. 이게 두 개가 매칭이 잘 이루어지는 학생부를 좋아하신대요. 입사관분들은. 그래서 저는 저거부터 봐요. 근데 이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뭐 마음씨가 좋고 애가 전학이 왔는데 어떤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했는데 먼저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잘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하고 청소도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고 근데 1학년도 이런 내용밖에 없고 2학년에도 또 마음씨가 착하고 막 이래요. 이게 제일 슬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국의 대학 중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진로 얘기도 없고 학업에 대한 얘기도 없고 막 이러면 조금 임팩트를 좀 살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아무튼 자 행특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뭐 어떤 키워드가 중심으로 깔려 있는지를 한번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로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흔히 내신 성적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요 점수를 뽑아보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Z점수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학생의 원점수가 있을 거고요. 그 옆에 평균이 있을 거고요. 가로 속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나누시면 돼요. 편차로. 자, 예를 들어서 편차가 20이고 원점수가 90이고 만약에 평균이 70이었다. 그럼 얘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20 나누면 1이잖아요. 요게 성취도예요. 이 숫자가 3을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추이에서도 저 성취도의 값이 계속 향상하고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의 거를 봤는데 1.5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좋은 겁니다. 자사고 0점 몇이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마이너스만 보이지 않으면 돼요. 자, 문제. 이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가 나와요? 원점수가 평균보다 낮을 때, 평균이 자기 점수보다 높을 때.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애들 상담하기 전에 그 학생부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국어
국어. 그럼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1.34 가로 열고 2등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건 등급이니까. 그럼 1학년 2학기에도 국어가 있을 거잖아요. 1.4 2등급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교과라면 둘 다 그냥 2등급인 거잖아요. 단위수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수 단위가 반영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합에서는 1.4에서 1.4로 얘가 플러스가 된 거라고. 그런데 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값을 보실 때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표준 편차와 평균을 꼭 보셔야 돼요. 평균을. 얘까지 고려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랬구나. 보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얘 값은 올랐죠. 근데 만약에 여기 때 평균이 내 원점수가 70이라고 할게요. 평균이 만약에 50이라고 해,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기 좋게 편차가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아까 1이었죠. 근데 평균이 70인데 내 원점수가 70인데 평균이 40이에요. 시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 이 편차가 원래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2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보다 점수가 여긴 30이니까 30을 22로 나누면 한 2.4라고 할게요. 그냥 1.4가 뜰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 평균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커졌다고요. 근데 본인의 원점수를 지키고 있어요. 이건 교과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종합에서는 이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내 원점수가 그대로. 심지어 얘가 만약에 3등급이고 얘가 3등급이라 할지라도 등급은 크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요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이 과목에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과목별, 학년별 Z점수 추이, 표준 편차의 흐름, 그 다음에 요거. 교과 이수 과목.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택고등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신앙고보다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이수 과목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만약에 공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평택고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들어온 과목들이 확 보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부터 빅데이터부터 해서 뭐 아무튼 몇 과목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의학 계열 가는 애들은 조금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고급 생명과학 또는 생명과학 실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험은 없었는데 고급 생명과학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저건 뭐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수강자 수가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서울대에서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이 학생이 경제학과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00명이 있는 학교인데 진로 선택에 경제수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신청한 애가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신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선택을 했어요. 4등급을 받더라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서울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뒤지면 이과들은 다 기아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함 요구까지. 이게 뭐냐면 해당 고등학교 교과과정 편성을 보고 교과 이수 과목 선택 파악은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의학 계열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생명과학도 있고 생명과학 실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선택을 한 걸 보니까 고급 생명과학은 했는데 화학 실험을 한 거야. 생명 실험이 아니고. 근데 이 학교가 생명 실험을 개설을 못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개설이 안 됐으니까. 근데 개설이 되어 있는데 얘는 화학 실험을 했어요. 이러면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부분들 창체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왜 조금 여기서 어디였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 과목이 왜 1학년 때 과목을 우리는 보통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목 선택이 공통 과정이잖아요. 2학년 때 선택하는 걸 보통 일반 과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로 가잖아요. 공통, 일반, 진로로 갈수록 과목의 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1학년 때 국어, 2학년 때 문학 독서, 그리고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렇게 공통부터 진로로 흘러가는 방향에서 성취도가 좋으면 굿이라는 거예요. 굿. 근데 1학년, 2학년은 내신이 좋았는데 국어 성적이 좋았는데 진로에서 막 C를 받아. 이건 임팩트를 상대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 얘가 국문과를 가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얘가 경영을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1학년 때 수학하고 영어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봤어. 수학 봤어요?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봤어요. 그리고 확통을 했어요. 3학년 때 미적도 했어요. 그리고 경제수학도 했고 경제수학은 괜찮아요. 인원수가 적으면. 근데 이제 뭐 수학과제 탐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BC로 내려가면 얘는 좀 시마틱한 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 학교 집단 안에서 본인이 다녔던 이 학교 집단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임팩트를 잃었는데 대학에 와서 우리 과에 와서 공부한다고? 이건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고 네, 여기도 한번 그냥 나머지는 저는 요걸 좀 오래 강조하고 싶어요. 요거 하고 창체 세특 내용과의 유기적 연결 제가 지금 조금 더 학생부를 바라볼 때 임팩트 있게 보는 게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상 받은 거 이제 반영이 안 돼요. 독서 읽은 거 반영이 안 된다고요. 개인 자율 동아리도 반영이 안 된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상 빠지면 창체. 그렇죠?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끝나면 내신 나와요. 그리고 세특 나와요. 나머지 하나가 뭐죠? 행특.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학력 인구도 줄었다 그러지. 애들 막 성취도도 별론 것 같지. 근데 그 안에서 학업 역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게 각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얘가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A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세특을 읽어보니까 여기도 A에 대한 관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네, 요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 똑같이 썼고 요거 동일대학 종합전형 2개인 경우 전형 방법 하나는 둘 다 최저가 없다면 자 그냥 간단합니다. 둘 다 최저가 없으면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단계별 하나는 서류백. 근데 둘 다 서류백이면 또는 둘 다 단계별 전형이면 여기는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는 어떤 학생부를 직접 이 친구는 그래서 어저께 부모님이 오셔서 상담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이 친구가 이거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이 친구가 작년에 부모님들의 판단을 믿고 저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답을 주십시오. 작년에 이 친구가 종합전형을 생명공 또는 다른 학교는 생명과학 6개를 다 종합을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는데 다 생명공학과 아니면 생명과학을 썼어요. 자,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3개를 연달아 보여드릴 거예요. 얘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거 없을걸.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잠시만요. 저 위에 자율활동이에요, 지금. 자율활동에 기재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셨나요? 하나만 더. 이건 진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창체 안에서의 내용이에요. 네.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자,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계, 생명윤리, 과제연구, 연구문제를 선정하는 계기가 됐고, 파충류쇼에 다녀오고, 파충류와 뭐 이런 거 공유했고, 심지어 자기가 저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박쥐, 고래, 자이언트 판다에 관한 뭐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이 됐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을 다시 지원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괜찮겠다. 저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반드시 학과 이름에 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냥 생명공학을 쓰지 말자예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서울대에 식품동물생명공학이 있고 건국대에 동물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고민에 빠뜨린 건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고대 라인이 나와요. 네. 조금 아래과. 그러니까 서성한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건대 동물과 관련된 학과는 보험으로 들겠다. 수능 잘 보면 면접 안 가는 걸로. 거긴 서류백이 아니거든요. 아, 참고로 이 친구는 일반고대 과중반 출신이에요. 과학 중점. 그래서 과탐 2 과목을 4개를 다 했어요. 네. 근데 아쉬운 건 수학 심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 학교의 사이즈가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저께 이 친구가 만약에 6월달 상위 누적이 3%대니까 그러니까 서성한보다는 조금 더 위쪽까지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9월을 지금 6월보다 성적이 더 오르면 자, 문제 또 하나. 부모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 학과는 지방으로 가면 있겠죠? 근데 지방은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동물이 들어간다의 힌트를 받으시고 한 과를 그러니까 동물이 들어가는 학과는 아니에요. 근데 쟤하고 관련된 어떤 과를 떠올려서 한번 저질러 볼까? 어디요? 오케이. 수의학과는 한번 던져보자. 대신 학교는 낮추자. 내신이 1점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에서 2.8인데 성취도 값이 우와 임팩트가 많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높이고 있어요. 학업 역량이 제가 1순위니까. 그러니까 성취도의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과중반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제가 아버님, 어머니 같이 오셨거든요. 두 분 다 살짝 혼냈어요. 중앙대 다빈치 왜 쓰셨어요? 이러세요. 이러셔요.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대 다빈치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 이건 어렵다. 네. 올겨울에 입시교실 할게요. 그걸 하나씩. 그러니까 고1 부모님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제가 당분간 잘릴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3은 이미 늦었어요. 네. 고2도 아직은 희망인데 2학기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1학년은 희망을 키울 수 있어요. 왜 중앙대 다빈치를 쓰면 안 되느냐? 중앙대는 종합을 2개로 뽑습니다. 예전 버전으로 보면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융합형하고 탐구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이 다빈치는 안성의 이제 캠퍼스가 다빈치 캠퍼스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 전형이라는 두 개가 있었다고요. 둘 다 종합입니다. 근데 얘는 평가 요소가 5개가 있는데 다빈치는 저 펜타곤 모형을 딱 그려놓고 전부 각각 20%를 할당을 했어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각 5개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20, 20, 20, 20, 20이었다고요. 탐구형은 30, 30, 20, 10, 10이에요. 진로 역량, 탐구 역량. 이 친구는 과중반. 일반고에서는 과탐 갖고 들어와 봐야 2개.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대 탐구형 합격한 애들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하고 중복 합격이 많이 나와요. 경희대 네오가 일반고 애들이 뚫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강대랑. 그리고 성대도 2개가 있어요. 성대 계열형하고 학과 모집이 있다고요. 학과 모집하고 중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뚫기가 힘든 전형이에요. 아니 근데 저런 활동을 해놓고 왜 여길 쓰냐고요. 내신이 2.8인 놈이 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전형도 잘못 정했죠. 과도 분명히 이런 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얘보다 훨씬 더 자사고 막 어마무시한 애들이 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를 높여야 되니까 저는. 이해되셨어요? 뭘 들여다보셔야 되는지. 자, 이건 뭐냐면 고대도 역시 2개가 있어요. 종합이. 학업우수형하고 계열적합형이 있어요. 둘의 차이를 보실 때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게 있으면 누구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A라는 학생이 고1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시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학생부 종합수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받겠대요. 쟤는 뭘 갖고 판단을 할까? 그죠? 학생부가 없잖아요. 학생부가 없는데 종합전형에서 뽑아주겠대요. 그래서 보통 모든 대학들의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학생들 대신 쓰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학업우수도 쓰고 추천도 받지 뭐.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학업우수형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건 됐고 지원 자격 계속 나옵니다. 저건 이제 계열과 관련된 거고요. 똑같은 거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학업우수형은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최저가 걸려 있어요. 4합8이래요. 인문자연은. 그리고 계약학과처럼 생긴 애들은 4합7이고요. 의과대학은 4합5래요. 속세에서는 학생부 종합인데 4개 영역 합이 5면은 정시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못 갈 수 있습니다. 5, 1등급이 나와도 의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 방법이 있어요. 서류 100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이죠. 5배수입니다. 그리고 면접 일자가 수능 이후입니다. 그죠? 수능 이후에요. 자, 계열적합형. 서류 100, 단계 면접. 똑같습니다. 단계별 전형 똑같은데 면접 50이죠? 저기 면접 30이에요. 그죠? 1단계 값이 학업우수형이 더 세다고요. 일단. 그러니까 계열적합은 서류 값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면접에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차이고 또 한 가지. 이 학교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리 올해 수능이 며칠이죠?
16일이에요. 5일 전에 면접을 보겠대요. 4일 전에 면접을 보겠대요. 수능 전에. 저거 만약에 면접 잘못 보면 얘 수능 멘탈 어떻게 하려고. 참 이해가 안 되는 학교예요. 그죠? 원장님 없으시죠? 네. 본인 학교라서. 네. 저는 이 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자, 면접 전이, 아니, 수능 전이잖아요. 여긴 최저가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저가 없어요. 학업부 수용은 최저가 걸렸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이거 오타다. 아, 안 바꿨구나. 요 명칭 있죠, 명칭. 그 명칭도 되게 중요해요. 쟤는 학업 우수형이잖아요. 얘는 계열 적합이에요. 누가 서류의 임팩트가 더 세 보이세요? 학업 계열. 계열.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계열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낮아 보여요. 네. 일반고 애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요런 내용들. 네. 다 학교마다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요것도 쭉 거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학업 우수형이니까 당연히 학업 영양값이 제일 세잖아요. 제일 세잖아요. 근데 내신이 애매한데 저기를 왜 쓰냐고요. 성취도가 애매한데 왜 저기를 쓰냐고요. 근데 일반고야. 그럼 여기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류가 아우 누가 봐도 이건 임팩트가 있어 보여. 그럼 던져봐도 돼요. 자사고로 100% 채우진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뭐다? 이거. 평가 요소의 값, 비율. 네. 여기는 다 20이네. 네. 여기만 30이고. 근데 30이 의미가 없죠. 여기가 70이니까. 네. 쟤는 학교 교과죠. 여기 교과잖아요. 교과니까 당연히 저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종합지원 결론. 네, 학업 성취도 우선적으로 점검. 자, 제가 계속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이 멘트를 계속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종합전형이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아직 학교에서 야, 너는 내신이 3등급 라인인데 뭘 여기를 쓰겠다고 그러냐 지금? 이런 멘트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종합전형이라니까요. 평가 요소 보셨잖아요, 지금. 항목 다양한 거. 제발. 아까 제가 강조한 거, 창체와 세특의 유기적 관계. 네. 요 명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류 100. 요거 면접 있는 거. 단계별. 네.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자, 이건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정시로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까? 애매할 때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를 걸어두셔야죠. 시험을 만약에 못 봤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운대 가야 되는데 건대 논술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용인에서 수능이 국어 5, 수학 6, 영어 3, 아, 탐구가 기억이 안 나네요. 탐구가 4-3이었던가 3-4였던가 아무튼 이래요. 문과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 저 친구 어디 정시로 가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56344. 아이, 지방은 당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평택대? 네, 평택대 돼요. 평택대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낮아요. 네. 그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강원,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사립, 그러니까 충청도로 가면 뭐 배제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 친구는 현재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경희대 논술은 원래 2하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만 3합4. 근데 스포츠의학과 하나 3등급.
하나 3등급. 자,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 저하고 정시 상담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친구 정시 상담하기 전날 경희대가 수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얘 수험번호랑 해갖고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창을 내리고 확인하고 창을 내리고 다시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옆에 선생님, 야 이거 뭐라고 쓴 거냐? 야 이거 뭐라고 쓴 거냐 이거? 합격인데? 저 친구는 말년 휴가를 나와서 말년 휴가, 그러니까 제대까지, 그동안 휴가를 안 쓰고 몰아가지고 제대까지 해서 학원에 온 애예요. 그래서 군대 말투가 있어요. 저하고 상담할 때. 네. 다음날 정시 상담이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전화했어요. 제주도 놀러가 있더라고요. 다음날 정시 상담인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저 상담 내일 아닙니까? 맞아.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야, 내일 그냥 정시 상담 하지 말자.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정시 상담 안 해도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야, 네 수시 됐다? 지금부터 네? 6번을 합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너 수시 됐다고? 네? 어디 말씀이십니까? 경희대. 네? 물어봤어요. 네 돈술 잘 썼나 보다? 다 못 쓰고 나왔대요. 다 못 쓰고 나왔대요. 근데 결과치를 봤더니 최저가 하나 3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질 경쟁률이 아주 낮진 않았어요. 인문이 한의대를 논술을 뽑거든요. 인문에서 경희대가 3합 4라고요. 국수 0, 탐구 하나. 이 중에 3합 4라고요. 112. 5명 뽑는데 1,800명 넘게 오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경희대는 한의대 건물을 새로 줬어요. 네, 인문과학대는 거의 70년대 건물인데 한의대 건물은 새 거로 싹 쳤어요. 아니 그거 원소비만 해도 얼마예요? 1,800명이 왔다니까요. 5명 뽑는데. 근데 1,5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삼합사를 못 맞춰서. 네. 그게 수능 최저의 위력이에요. 제 단 한 번도 모의고사 볼 때 3이라는 숫자를 찍어본 게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서 쓸 때 야 우리 3등급 하나는 만들어보자. 그래서 딱 논술 2개 썼어요. 가천대하고 여기하고. 과가 괜찮다 그러길래. 그래서 썼는데 저게 됐어요. 오히려 가천대가 안 됐어요. 네. 됐잖아요 그러면. 경희대 갔는데. 스포츠 의학과가 뭔가 봤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뭐라 그러지? 식품영양학과 있죠. 네. 스포츠인데 관련된 식품영양. 그러니까 선수들 왜 이렇게 뭐 열량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헬스케어 같은 그 뭐라 그러죠? 뭐 치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럼 되는 거잖아요. 경희대를 갔는데 잘못하면 동원대 참차가가 생겼는데 경희대 갔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서 쓰게 한 거고요. 인문은 국어 사회가 아무래도 출제 범위일 거고 자연은 수학 또는 일부 의학 계열은 이제 과탐에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중에 요 과목 문과, 그 다음에 이과는 요 과목이 좀 성적이 탄탄한 학생들은 논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논술 100도 있고 교과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만약에 교과 포함이라면 등급 간 점수 차이. 자, 예를 들어서 고대 세종에 약학과가 있어요. 약학이니까 최저는 3합 5예요. 3합 5인데 교과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표면적으로는 30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반영되는 다시요. 교과 30으로 걸려 있어요. 표면에. 근데 얘네들의 전형 총점이 1000점이 아니에요. 500점이에요. 그러면 계산되셨어요?
다시 논술 70에 교과 30.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형 총점이 1000점일 경우에는 이 30이 30%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형 총점이 500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300이 아니라 몇 점 만점? 150점. 반. 그죠? 네. 만점이 150점이에요. 네. 그리고 등급 간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서강대도 등급 그 구간을 되게 세세하게 나눠놨는데 내신 6등급하고 만점하고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써도 되는 거예요. 서강대는. 아무리 내가 내신이 나빠도 9등급만 아니면 돼요. 자, 점수 차이 확인하시고 출제 범위, 출제 과목 확인하시고 출제 과목은 특히 자연계열. 수학이 미적만 들어가냐? 미적 기하냐? 미적 확통이냐? 수원수투 기하 없어요. 네, 없어요. 옛날에 부산대인가 어디는 선택을 하게 해놨어요. 수원수투 미적. 이거 선택하든 수원수투 기하. 근데 통합시켜놨어요. 네, 교과. 왜 또 나오지? 자연수학.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 전에, 수능 후에 시험. 자, 서강대 참고로. 그리고 이 표 밑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35페이지 참조 이렇게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저 페이지 가시면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출제고 여기 범위가 나오죠? 수학은 수원수투 미적 확통 기하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떡하냐, 우리의 미적인데 확통 기하 모를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팁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확실히 논술은 미적 선택자애들이 임팩트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수학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논술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기도 논술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차피요 저게 다 출제가 되면 이거 선택한 아이들은 어차피 이 과목 못 푼대요. 물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으면 수능을 잘 봤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도 수능 끝나고 좀 연습을 하면 여기까지는 손을 댈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적 선택자는 얘하고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퍼펙트하고 여기를 일부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하는 저 미적이 순수하게 미적 선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미적분이 있잖아요. 수투에도. 그러니까 수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얘네들은 공통이니까 배울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쓰는 만큼 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도 여기는 확실하게 포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즉 배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된 항목을 보고 야, 이거는 100점이 미적이 60이고 기하가 40이야. 이러면 기하가 유리할 게 없어요. 근데 100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하 문제를 퍼펙트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확통 건드려주고. 어차피 얘네들도 여기 못 쓸 거니까 잘. 네. 근데 우리 애는 확통 기하 다 잘. 그럼 땡큐죠.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3합 7이죠. 서강대는 참 똑똑한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수능 정말 잘 보는 애들은 어차피 우리 학교 안 와. 그렇잖아요. 연고대 가겠죠. 수능 잘 보는 애들은. 그래서 서강대가 연고대하고 같은 군에 있지 않잖아요. 정시에 가나 다군이 있는 건 아시죠? 서강대는 항상 누굴 쫓아다녀요? 서울대를 쫓아다니잖아요. 어차피 연고대 있어 봐야 그러면 성적이 더 떨어질 거니까. 근데 여기 지원했는데 여기 예비 안 된 애가 여기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애 어차피 서울대하고 게임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정시도 뭐 그 정도 사이즈고. 와, 이번에 교과 보세요. 3개 각 1등급. 세 과목 각 3등급. 3합 9예요.
교과. 그래 니네 학교생활 열심히 했지? 우리는 그런 애들 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하더라. 이거 괜히 저렇게 잡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입학한 아이들의 평가를 가지고. 그래서 고대가 여태까지 논술이 없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수능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내년부터 다시 고대 논술이 부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논술 시장에 새로운 또 파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죠. 표도 잘 안 보이실 것 같다. 1.00 이상 1.25까지는 100점이고요. 6등급 6.00 초과 6.25 이하까지는 98이에요. 그러니까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도 교과가 있잖아요. 저긴 출결도 있고 교과가 있는데 역시 이렇게 페이지를 주죠. 저 가서 보시면 되고 석차 등급 상위 5과목의 환산 점수 활용 이랬습니다.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교과별 학년별 가중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전 과목이 아니죠. 그리고 국수, 영사, 과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 활용 전교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출제 유형 그 다음에 밑에 이 학교도 역시 수리논술이 수학은 1학년 때 배우는 거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뭐냐면 올해 중앙대학교가 실시한 모의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출문제가 아니고 올해 자 우리 니네 중앙대 논술 궁금하지? 우리 이런 식으로 갈게. 한번 우리 왜 모의평가처럼 6월 모의평가처럼 모의 논술이에요. 내용은 어차피 저도 뭐 수학과가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이 논제 1 그 다음에 문제 1 출제 의도 2-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1에 그 제시문이 그러니까 수학 제시문이 3개가 있어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출제 단원도 다 들어가면 입학처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1은 수원하고 확통이에요. 그리고 20점이란 말이에요. 요 2개 2-1과 2-2는 수투 미적이에요. 수투가 걸려 있잖아요. 순수 미적이 아니에요. 지금 25점이고요. 그 다음에 논제 3-1, 3-2는 수원 수투 미적이에요. 수원 수투가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 여기서 미적이 있고 여기서 미적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 애들도 요거는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하 30점이에요. 이건 기하 순수한 기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적 애들이 얘는 풀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따져보시자고요. 기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30점을 다 맞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건들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부분 점수를 준다면. 답을 못 구하는 학교는 0을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부분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원 확통은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최대 정말 잘 썼다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50점에 아까 얘기했던 수원 수투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점수 10점이라고 하면 60점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100 중에 아까 기하 30 빼면 미적 선택자는 70점인 거예요. 다 푼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하 선택자라고 해서 불리할 것이다만 생각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배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미적 쪽이 배점이 큰 학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논술에 대한 저의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네, 그래서 배점이 동일한 학교를 찾으시면 되겠죠. 완성도를 높이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논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수능이 16일이니까 18일, 19일 날 시험 보는 학교가 좀 많긴 해요. 서강대, 성대, 경희대, 동국대 막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략을 이렇게 짜셔도 돼요.
하루 준비든 이틀 준비든 상대적으로 거기에 몰려있는 학교 중에 최저가 높은데 자신 있으시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실제 경쟁률이 떨어질 거니까. 네. 아니면 20일. 제일 늦게 보는 게 아주대 인하대입니다. 12월입니다. 12월 초.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는 한양대 중대가 25, 26. 네. 그 정도 보는 거니까 최대한 준비하고 갈 수 있게. 네. 뭐 멀리서 찾으세요. 여기도 있는데.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따 나가시다 보시면, 아, 일로 나가시는구나. 참. 여기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약술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저쪽 학원에서도 기숙에서도 조금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성적대가 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약술 논술이 의미가 좀 있어요. 올해는 동덕, 가천, 한성, 서경대거든요. 서울이라고요. 서울. 제가 지금 고대, 세종, 수원대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거긴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보험은 들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쟤네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여기 가려고 지금 재수하는 거 같냐고. 아니, 그때 네 성적이 지금 여기라고. 보험을 들자고, 보험을. 수능 잘 보고 가지 말자고. 그 용도로 쓰자고.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제가 종례 때 막 얘기를, 제 짝반, 이제 그 반 담임 선생님이 휴무실 때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들어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엄마! 나 그냥 여기 가천대에 그냥 보험 듣게. 내가 안 보험 듣는 것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안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내가 당장 암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엄마한테 암보험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은 이해를 해요. 재수생들은. 이놈의 고3들이 문제예요. 맞아야 돼요. 맞죠? 네, 맞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학생. 네. 너들이 생각을 잘 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실. 이건 저의 전략인데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서 재미를 봤으니까 만약에 18일 날에 만약에 건국대 수의대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3합 4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희대 일반 학과를 썼어요. 일반 학과를 썼는데 여기는 3합이 아니니까 2합 5라고 할게요. 서강대가 3합 7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성대가 3합 6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데 3합 5지만 만약에 3합4 2합 5를 같이 썼어요. 날짜도 같고 시간도 같아. 저는 전략적으로 두 개를 다 원서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왜? 애가 성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3합4를 맞추면 당연히 2합 5보다 3합4가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럼 저기 가야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는 이제 남자 일반 담임이어서 의학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고대 세종 약학하고 중대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라고. 근데 중대 약대는 최저가 4합 5예요. 근데 고대 세종은 3합 5라고요. 같이 쓰자. 그리고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줬냐면 중대 약학의 실질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125대 1인가 했는데 4합 5 얼마나 세요. 의대가 4합 5라고요. 의대가. 근데 아무리 중대 약대가 메이저라고 하지만 어떻게 의대하고 약대가. 경희대처럼 현실적으로 3합4를 걸든가 4합 5를 걸었어요. 자존심이죠. 네. 최저 충족률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없어요. 실제 경쟁률이 7대 1인가? 아무튼 훅 떨어집니다. 120 몇 대 1에서. 근데 충족률인가? 의대는 충족률이 4합 5를 맞추는 충족률이 46.5%나 돼요. 그러니까 중대 의대 논술 쓰러 오는 애들은 꽤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4합 5를 맞추고 논술 합격했잖아요.
충원율이 7%가 떠요. 2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14명. 아니. 그래봐야 2명이겠다. 많아봐요. 합격한 애가 일부가 여길 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갔을까요? 메이저 의대 논술 썼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울산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합격할 수도 있고. 연대 의대는 없으니까 어차피. 중대 의대를 버리고 연대 치대를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최저가 같은 건 같은 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혹시 아이가 일정하게 성적이 오르면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저것도 전략이에요. 저 그래서 한양대 붙인 적 있어요. 네. 요거 활용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문은요 지금 막 글쓰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 학교의 출제 유형이 이런 거구나. 가나다라 마바사를 주고 지문을 주고 야 어떤 기준을 놓고 갈러 분류 이런 학교도 있고 가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나머지 제시문에서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거든. 하나의 견해를 네가 취해서 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봐.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학교의 문제 출제 유형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 제시문 분석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글 쓰는 건 나머지. 이과는요. 자연계열은 일단 미적 선택자는 미적 출제된 단원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보셨죠? 수원수투 미적문 나온 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투의 도함수의 활용, 학생? 미적이에요? 도함수의 활용이 미적분에 있어요? 수투에 있어요? 네, 수투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도함수의 활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학원이든 학교에든 EBS든 아니면 인강이든 도함수의 활용 배운 게 있을 거잖아요. 그냥 개념적인 거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자, 팁.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 기준. 대학에서는 문제만 올려놓지 않아요. 출제 의도 평가 기준 예시 답안을 같이 올려줘요. 한양대는 학생 우수 답안까지 올려놔요. 평가 기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 이런 조건을 주고 얘를 구하래. 근데 평가 기준을 봤더니 이런 게 보이면 20점을 주겠대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게만 하시라고요. 일단 이 문제를 구하는데 왜 이 식을 보여야 20점을 주지?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힘드니까 왜 혼자 저희 애도 그렇게 하루라도 가서 연습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건방 떠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집에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그 하루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네요. 다 떨어졌어요. 이게 수능 전 논술 보는 학교입니다. 날짜랑 같은 연대는 23일 날 인문자연이 같은 날이잖아요. 성신여대는 자연은 23일이고 인문은 24일이라고. 이게 수능 전에 전형 방법까지 다 넣어드렸고요. 대부분 다 얘만 빼놓고는 연대만 빼놓고는 다 교과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 여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의학계열은 수능 전이 아닙니다. 의학계열은 수능 이후고 거긴 최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첫째 줄에 저걸 쓴 이유가 뭘까요? 저게 고3의 문제예요. 수시 지원에. 야, 너 수시 어떻게 쓸래? 서성원, 서영고 서성원이 중경혜 씨. 그냥 위에서부터 쭉 훑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최저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이 학교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데? 몰라요. 거의 신내림 받은 수준이에요, 그냥. 며칠만 공부하면 된대요.
성적의 흐름에 따라 지원 윤곽.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팁인데 아마 이전에 오신 분들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정시 라인을 잡으실 때 저는 3개의 교집합을 찾거든요. 3, 4, 3, 4, 6, 7, 9. 5개 전체 평균. 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 제일 잘 본 거, 제일 못 본 거 뺀 나머지 3개의 평균. 내 학교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 9월의 평균. 그럼 교집합이 생겨요. 그 교집합을 중심으로 위에 적극적으로 쓰시고 대신 요 아래쪽 한두 개는 반드시 보험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잡고 그냥 위에서부터 하면 내년에 그냥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재학생학원에 없어요.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종합에서 본인 학생부만 보고 이건 여기 쓰면 이건 충분히 붙어. 이런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쓸거리가 있으니까 쓴다. 최저. 결국 최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최저가 없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월등히 좋으면 그냥 연대 가시면 되고 한양대 가시면 되고 이대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학교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결국은 최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혹시 엄마 내신 이 정도 가지고 서류 가지고 이렇게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시에 올인할게. 설명해서 들었던 애가 우리 애구나. 이 또라이 보소. 전 저희 아이가 고2 겨울방, 그러니까 1월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애는 이제 나이가 좀 됐어요. 24살인데 고3 올라갈 때 갑자기 느닷없이 정시에 올인을 하게 돼요. 2학년 1학기까지 저 내신을 좀 2등급 때 초반까지 끌어올리더니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내신이 떨어지고 정시에 올인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 성적표 갖고 와봐. 목표가 뭐 스카이래요. 성적표 갖고 와봐. 그리고 제가 정시에서 스카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무슨 과 가고 싶은데? 뭐 실내 디자인 갈래? 아니래요. 뭐 언론? 뭐 이쪽 가겠대. 점수를 보여줬어요. 성적표 갖고 와봐. 애가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아니, 네가 원래부터 뭐 전교권 학생도 아니고 정시에서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점수를 받는 애도 아닌데 네가 무슨 근거로 정시로 여기를 갈 수 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근데 저희 애는 3월부터 3, 4, 6, 7, 9는 살짝 좀 밀렸는데 결정타를 받은 게 10월이었어요. 와, 10월 모의고사를 어마무시하게 잘 봤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이 성적 갖고 국내 대학을 가면 안 된다. 하버드를 보내야 된다. 이랬어요. 와, 근데 애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쳐요. 이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건 엄마예요. 와, 끝났어요, 수능이.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끝났어요. 저희 집이 서울대에서 가깝거든요. 야, 고대 좀 멀지 않냐? 굳이 뭐 한강 넘어가면서까지. 근데 연대는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송도까지 가서. 그럼 집 가까운데 버스 타고 다녀. 와, 그 대화를 모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옛날에 EBS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에 고려대학교가 상징이 호랑이잖아요. 연대가 독수리고. 이게 그 풍수지리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대 그러면 경영경제가 더 좋았고 고대는 왜 법, 행정 이쪽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럴 만한 용맹스러운 뭐 이런 거 법. 그런 게 있대요. 3월부터 수능까지 제일 시험을 못 본 게 수능이었습니다.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시로 고대 간호를 갔어요. 막
어거지로 그러니까 추합 끝 막 전화 찬스 기대하고 썼어요. 근데 펑크가 났는지 최초합이 됐어요. 근데 그거 합격자 발표하는 날 재수 결정. 근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MT를 갔다 왔네. 애가 막 목 쉬고 막 어깨 아프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갔다 오더니 학교 이 문화의 또 맛을 또 느꼈네요. 그래서 1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막 뭘 보다가 갑자기 반수를 하겠대요. 이과로 바꿔서. 저희 애는 문과입니다. 반수를 하는데 이과로 바꿔서 하겠대요. 좋다. 해라. 저는 고등학교 이과 졸업했고 대학도 공대를 갔다가 대학원을 국교과로 갔어요. 엄마가 이건 유전이냐? 하나의 계열로 만족이 안 되냐? 유전이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했는데 과당. 쥐가 뭐 미적 언제 해봤다고. 또 해보겠대요. 해봐. 저는 안 하고 후회하지 말자가 제 신조예요. 일단 부딪힐 때까지는 하자.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점수가 오르는 것 같더니 의학계열까지는. 그러니까 얘 목표가 의학계열이었어요. 의학계열이 아니었으면 아마 됐을 텐데 공대 이런 거 자신 없다고 그래서 의학계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했어요. 와! 근데 저는 약대 가는 줄 알았어요. 100번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우와, 얘 봐라. 이제 정신 차리고 드디어 국어 99, 100분위가 수학 98, 탐구 평균이 93.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럼 이거 더 해보세요. 7, 10, 290이라고. 우리가 보통 의학계열 또는 최상위 가기 위한 컷이 28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학계열이 하나도 안 떴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영어가 2가 떴어요. 네. 그래서 고속성장에 가서 애들 상담할 때 저 자료를 보여주거든요. 저 똑같은 점수를 놔두고 영어를 딱 1로만 바꾸니까 지방약대가 떠요. 네. 그래서 고대 경영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시켰잖아요, 반수를. 네. 너는 응? 캠퍼스 건물 바꾸려고 3년 내내 지금 이지랄을 한 거라고. 응? 아유, 저거 참 촬영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네가 저지른 일인데. 그러면 3년 동안 제가 얘 학원비 된 거부터 해서 저 되게 슬픈 사람이에요. 내 자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경험담해요. 학생들 영어 공부 좀 하자. 영어 거의 안 할 걸 지금. 영어 좀 하냐? 공부해? 죄송해요. 학생 아니에요? 맞죠? 국어 수학 막 좋아. 국어 수학이 더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영어를 안 해요. 그리고 고1 학부모님, 고2 학부모님, 제발 자녀분 수능 개념적인 거 조금 미리 시키세요. 제발. 고3에 와서 왜 재수를 하는데 세상에 2월 달부터 개념 강좌를 다시 들을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힘들죠. 제가 여기 수학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수원은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수원을 배우는데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범위가. 1단원에서 뭐 2단원 여기까지. 그럼 한 달 4주 빡세게 공부하면 성적이 쫙 오를 수 있잖아요. 끊어서 가니까. 수능은 재수생은 수원수투 선택까지 합해서 거기다 국어, 거기다가 탐구, 거기다가 영어까지 합해서 10개월 동안 전 범위를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고1, 고2는 학교 내신. 그게 살 길입니다. 정시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1.5에서 2 정도 뜨면 해볼 만합니다. 정시에서. 근데 올 4가 뜨는데 애가 정시에 막 가겠대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아무튼 고3은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잘 고려하셔서 좋은 결과 또 만드시고
고1, 고2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했던 자료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 애가 조금 지금까지 학생부 보면서 좀 부족했던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5시 반에 또 일정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